트러블리안드 경작에서는 주술이 되게 눈에 띈다는데 비밀이 아니다? 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술은 되게 공적인 거예요. 공공성이 있습니다. 모든 데에 주술을 안 넣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회가 공사구분하는 거죠. 사적인 거는 주술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중에 어떤 건 주를 아예 안 넣는다. 그러니까 모든 데 주술이 안 들어간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주술은 완전히 공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쓰는 사람은 그 이제 대단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동아인류 연구해고 이 시즌 전체의 주제는 인간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을까?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동아인류 연구회니까요. 동화? 이제 그 근처에는 신화가 있다. 신화라는 거는 만물의 기원담이다. 이게 기본 정의입니다. 신화는 만물의 기원담이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응용해가지고 말을 만들어 본 건데요. 누구 말이다라기보다는 종합해가지고 만물의 기원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격 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는 힘으로서의 신 개념을 쓴다면은 만물의 기원담이라서 그건 어디서 유래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래. 주술과 노래의 어떤 상관성, 이야기의 주술성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이야기가 약간 이 신화적으로 표현될 때 무문자 사회에서는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면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들어보면은 노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문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야기의 구술성과 음악성 이런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원에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뭐 이런 걸 딱 떼어내서 생각하지 않고 조금 그 이야기의 생물학적 아니면 지리적 이러한 발생적 토대를 묻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류학 이죠. 동아 인류학의 진짜 명실상부욕에 이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탐구를 하게 되는데 이 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농경문화, 인류의 근원적 농경문화를 들어간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 인류학자가 많은 사례를 정리하고도 있고 이제 말리노프스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책의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 중에 하나가 이 책의 말리노프스키의 이 책의 쌍 세트가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입니다. 이 서태평양의 항해자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한 번 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인류학 시간에 조금 아쉽기도 했고 서태평양 항해자가 이 두 개가 세트고 거기도 주술담입니다. 바다 주술담. 그래서 이야기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장대한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는 거라서 어, 거의 뭐, 진짜로 쓸만한 거리도 되게 많고, 이 진짜 연구한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합이 되다 보니까, 뭐, 동물, 생물, 그 다음에 인류학, 사회관계론, 뭐, 그러니까 인류학이 기본적으로 다루는 인간 삶의 여러 풍경도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꼽히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론을 이제 3시간으로 잡았는데, 아마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 가면 되고, 그래서 지난 시즌하고 마찬가지로 각자 연구 주제도 있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가 따로 없고,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글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많은 거고, 우리 5명이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은 스타일인데요. 스타일. 이 책이 이거의 반복인데 그 재밌죠? 당신이 이 섬에 처음에 도착하면 이게 보인다. 그런데 여러 번 걸으면 완전히 딴 게 보여. 처음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너무 정리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법이죠. 그러니까 유리쌤 이게 관점은 늘어난다는데 무관심하게 들어가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어 밖에서 보면 요런데 계속 밭에서
걷고 만나고 따라가고 같이 주술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면 뭐가 더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 현장 체험, 이게 체험 연구라고 하는 게 뭐 겪는다고 하는 게 뭘까? 뭐 그림이 그려지시죠? 동화를 연구한다는 게 뭘까? 계속 듣는다. 라든가, 뭐, 현장에 간다라든가. 유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간에 그 경작지 안에 걸어 들어간다라는 그 절이 있는데 그것도 네네네. 그 숲을 통과해서 가야 되고 사진도 통과해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런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좋잖아요. 좋았는데, 관점이 늘어난다는 게, 어디를, 다른 사람 사는 데를 걸어간다. 한 번 걷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간다. 그 사람 일하러 갈 때 같이 눈 떠서 간다. 그 방고우가, 어, 들판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럴 때, 그 편지나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들판이 농부한테는 어떤 들판인가 싶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농부 따라가는 거죠. 어떤 관점, 들판에 대한 자기 관점을 갖기 위해서 농부의 사계를 따라가지고 그 밭에 막 가는 것도 편지에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관점이 늘어난다 해서 더 해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 기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데 경험하면 그렇다. 밖에서 보면 이런데 경험하면 그렇다. 이게 계속 변주가 되는 것이 인상적이고 늘어난다, 경험한다, 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덧붙이자면 이게 말리노프스키가 창안한 연구 방법이죠. 그전에는 이 이제 해제에도 있죠. 안락의자의 인류학자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락의자의 인류학자입니다. 책 보고 정리해서 생각하는 거. 근데 가보면 완전히 다르다. 제가 답사라든가 이런 일단 가서 느끼는 것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너머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연구 방법으로 인문세의 답사는 말리노프스키 답사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 가서 계속 뭐 거기 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머릿말을 가면서 어, 머릿 머릿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머릿말에 자 5페이지에 음, 이제 읽으시면은 말리노프스키가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이도 평전도 좋고 말리노프스키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 유기쁨 선생 보통 말리노프스키는 이렇게 막 이해한다고 했는데 일기를 이상한 걸 하나 남겼어요. 짜증나 죽겠다고 사람들. 정말 너무 짜증나고 싫고 미워 죽겠네 이런 일기를 남긴 게 이게 출간이 돼서 야 위선자다 이래가지고 또 약간 욕을 심하게 얻어드셨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기장에 수영쌤 미워 죽겠네 이럴 수가 있죠. 특히 그 자식 예쁘지만 저막 슈퍼가 저 차버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애증이 얽힌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거 5페이지 첫 번째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학적 이게 뭐냐면은 인류학이 타자에 대해서 말하는 학문인데 걔랑 나랑 뭔 상관이야가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렇게 하죠. 이 책에서 나는 다시 한번 트로브리안들의 연대기 기록자 대변인. 이게 이제 자기 포지션이죠. 자기 포지션을 어디서 잡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타인의 입장에서 서려고 한다. 그를 나를 통해서 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거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영매스럽다 할까? 그러니까, 약간 주술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이게 1번이 중요한데요. 원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번역한다.
1번 이제 각자 우리가 읽기로 하고, 다음에 토착민. 그래서 6페이지에 유리쌤 주목하신 것처럼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에 당신은 그와 동행해야 된다. 이제 아까 걷는다 이렇게 돼 있고, 밭에서 그와 동행해야 된다. 누구랑 같이 걸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책이 이제 6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서태평양 항해자도 쓰시고 미개인의 성생활도 쓰시고 많이 쓰셨어요. 분야별로. 요게 어 또 읽을만 하죠. 저는 그 사춘기의 성에 관련해서는 뭐 그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에 대해서. 그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성, 그 사춘기라고 하는 테마. 그런데 이걸 쓰셨는데 이거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게 종합이다. 그러나 이 책은 7페이지에 트러블리안드인들과 오세아니아 문명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감히 말하지만 일반적인 인간 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본성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주술이 본성입니다. 본성. 영적 집착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영적 집착. 왜냐면 그 7페이지 밑에 둘째 줄. 영적인 집착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영성을 어떻게 정의할 거를 이제 오늘 오후에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종교인류학에서. 그래서 인간 본성이고 극까닭은 경작 형태가 인간 본성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요. 섬인데 고기잡이가 부차적이다잖아요. 내륙의 농경이 아니고 섬인데 농경이 매우 중요하다를 갖고 오는 어떤 그 반전이 있죠. 예를 들면 제주도를 농경 문화의 산실이라고 보면 그 육지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니네 제주도에 그 현무암이어가지고 벼농사 못 짓잖아요. 물이 빠져가지고. 그럼 우리 모델의 농경은 뭐 뭐 이게 안 맞아 안네?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둘, 넷, 여섯 이게 이제 정리하신 겁니다. 그 문단에 농경과 그 생산물, 남의 공동체, 사회 조직화, 자, 정치 권력의 토대, 가사 분담의 근거, 친족의 의무와 혼인법,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조직과 매우 관련이 있다. 경작할 때, 분배할 때, 이런 거고. 그 다음 문단에,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주술이다 해서 주술만 한 문단을 빼놨죠, 빼놨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경작 기술이랑 주술이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경작에 주술을 넣는 게 아니고 경작 기술 따로 주술 기술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고, 둘이 완전히 기술적으로 구별이 돼서 밭에 들어가서 경작하는 물건, 주술하는 물건이 안 섞인다. 죠. 저는 요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저는 농기구에 뭐 이렇게 주술을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완전히 구별된다고 봐야 된다는데 그게 처음 들어가면 이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7페이지 마지막에 이게 이제 종교인류학의 핵심 포인트죠. 문화의 어떤 단계에서든, 산업 문화에서도 어떤 단계에서든 그 디올, 제가 최근에 디올 립스틱을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기차역에서 뭐 혼자 일부러 한 따보고, 뭐 이런 거 되게 주술적이다. 거의 그거는 주몰된 거 아닙니까, 디올은? 디올백 이건 거의 주술의 단계에 가가지고, 너무 저는 그걸 보고, 상징적이야, 상징적이야. 산업시대의 영성, 상징적이야, 디올백.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의 어떤 단계에서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도 어떤 단계에서는 무릇 인간이란 경제적인 관심사에서 영적인 집착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고. 요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업사회의 영성. 요게 이제 그 수요일 오후에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뭐지? 집착이, 집착이, 그러니까 못 벗어나,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양식이나 적당한 강수 기도하든, 신성한 왕들이 풍요와 비를 유도하든, 뭐, 하든, 자, 그 다음에 모두 주술이 들어갔다니까. 모든 문화를 그러니까 영적 집착의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산업 문명은 뭐, 이게, 어, 탈주술화된 사회라고 하는 사회학적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대는 탈주술화됐다. 베번가요? 그 아니다. 안 그렇게 된다. 주술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요거를 그러니까 인지고고학적으로 논증한 책이 스티븐 미슨의 마음의 역사고 그거의 종합 버전을 이제 오늘 오후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경을 그러니까 주술은 그 이 8페이지에 통제력이죠. 통제력. 인간을 제어한다. 인간 기술의 제어력이라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트로브리안드 경작에서는 주술이 되게 눈에 띈다는데 비밀이 아니다? 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술은 되게 공적인 거예요. 공공성이 있습니다. 모든 데에 주술을 안 넣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회가 공사구분하는 거죠. 사적인 거는 주술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중에 어떤 건 주를 아예 안 넣는다. 그러니까 모든 데 주술이 안 들어간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주술은 완전히 공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쓰는 사람은 그 이제 대단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서 공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책으로 다시 들어가면 60이 넘어가서 음, 참여 관찰 방법 그다음에 73쪽에 이런 말도 있어서 참 좋죠. 73쪽에 보면은 셋째 줄에 순례 여행 이렇게 돼 있어요. 순례는 이제 그 오부 순례기 써야 돼. 이 순례가 여기 이거 기본 개념인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류 정신의 원풍경을 본다. 근데 이 말씀 원풍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적 풍경 이런 거 태고적 풍경을 원풍경이라고 해서 근원 원자 써가지고 원풍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담구기 때문에 순례 영행이라고 하고 순례 있지 않습니까? 순례 그 개념 자체가 본질로 회귀하는 본질로 회귀. 그래서 조문 성지 순례라고 하는 인문세에서 복사했던 그 책도 원래 본질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영성인류학 하는 오후에 종교인력 시간에도 순례기를 쓴다는 거는 나의 본래성을 깨닫는, 뭐 이해하는,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순례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75쪽에 유리쌤 하신 것처럼 살아간다. 2번 사는 곳간이 우리는 트러블리안드인들 사이, 아까 밭에서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수정쌤이 정리해 주신 75 그림 1 어쩌고저쩌고부터 77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요게 아주 여러 번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첫인상 나오고 어, 여기서 일단 78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여러 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은 78쪽에 가서 두 번째 문단에 트로브리안드인들은 농부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상의 보캐블러리에 이 농부가 우리가 그 기술인류학 시간에 유리쌤하고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근대 농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일단 그 빚도 엄청 지어야 되고 화학비료 막 써야 되고 생산량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구조적 조건에 놓인 농부 아니니까 요 농부를 다시 또 요 산호섬식으로 정의하면은 농부에 대한 또 다른 정의 이런 거 유리쌤이 써보셔도 좋겠다. 아까 재미있으셨다면 같은 점과 다른 점. 모든 건 경제학에 관심과 야망
관심과 야망을 경작인데 경작에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정의인데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잉여 생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잉여를 생산한다. 그런데 자 그래서 마지막 줄 근데 그 잉여 생산이 목적이 뭐냐면은 미학이에요. 이거를 같이 적어둘까요? 잉여는 남아가지고 재테크 뭐 이런 게 아니고 미학이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가끔 아니, 순전히 예술적 취미에서 잉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쌤이 완전히 심미적인 노동으로 올해는 밤나무 200그룹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순전히 미적인 이유로 그 노고를 감당해. 뭐지? 뭐 이런 건데 지금 얘는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그 깨끗하게 산뜻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훌륭, 견고한 울타리 이게 이제 가든 개념인가 보네요. 가든 개념. 그러니까 특별히 크고 튼튼한 얌 장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더 읽다 보면은 얌보다 뭐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농작물. 그게 맛있었어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 보면 예뻐서 이렇게 더 키우는 애 뭐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키우기 쉬운데 빨리 썩는 건 또 쳐주질 않는 거예요. 장식 오래 해놔야 되니까. 약간 생산에 그 꾸민다도 있지만 더 잘 꾸미는 작물에 대한 호응? 그러니까 맛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잉여와 미적인 감각. 뭐 우리 시대에 부자가 되는 게 성형외과를 자주 다니기 위해서라기보다 뭐랄까 뭐 요런 것도 얘기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여튼 공을 엄청 들인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식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80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2쪽에 가면은 어 이제 뭐 노동 가족 구조 정치 이것도 관련이 된다. 농경이 다 기반이다라고 하고 82의 재밌는 부분은 세 번째 문단에 나는 경작지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목가적인 아름다움. 이게 목가를 써요. 근데 들어가 보면 유리쌤도 쓰신 거 맞죠? 낮이나 밤이나 봐야 돼. 아니 이게 가드너의 마음처럼 그런 거 같네요. 그 낮에도 예뻐 보이고 밤에도 예뻐야 되고 뭐 이래서 자기 만족에 도취돼가지고 밭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목가적인 아름다움, 풍부함, 매혹, 복잡성, 압도. 동사 뭐 너무 많죠. 매혹, 압도. 그래서 어,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경작지가 마을이 된 것 같다. 약간 좀 분리가 되나 봐요. 사람들이 늘 경작지에 가 있어가지고 뭐 이장님 어디 계셔 그러면 밭에서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은 이런 게 우리 이제 어, 그 수정쌤이 지난 학기도 그러신데요. 위에 둘의 첫째 줄 83쪽에 보면은 즐겁게 땅을 읽고 자랑스럽게 걷어들인다. 성취감, 안정감, 진정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83쪽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트루브리안들의 입장에서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좋다. 그런 거는 감정을 주관하는 이렇게 돼 있네요. 감정. 그 다음에 위장에 좋은 것들, 안전, 번영, 풍요, 감각적 쾌락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보는 걸로 엄청나게 어, 쾌락이 쩔어 있는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84에 여기가 뭐냐면은 이건 좀 다른 건데, 그 노래를 하는 주술가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기대되는 건 기술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술가인데 농사를 잘 못 지어?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자체는 완전히 분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떼놓고 보면 밭을 잘 가는 능력과
주술을 잘하는 능력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두 개를 종합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한테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잘하는 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5쪽에,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같으면은, 이 내가 대변인이긴 한데,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기를 안 거스리는 대변인이 돼야 돼. 약간 내가 막 이렇게 변태적이라 하면 좀 그렇고, 과도한 호기심과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물어대지 말라 이런 거 아닐까요? 일하기 바쁘고 막 감상하기 바쁜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도 알 수 있고 86쪽에 이제 수정쌤의 그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과제 쓰신 거에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주술 공적인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사가 잘하긴 하는데 fun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공성이다. 그 다음에 90쪽에 갑니다. 90쪽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위에 셋째 줄에 시청인들은 사실을 진술하기보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 요게 언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어떤 서태평양의 본질인데,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이게 육하원 측에 익숙한 우리 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을 진술하는 언어의 특징은 시제가 발달합니다. 시제가. 요거 느낌이 어떠십니까? 과거 시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문화가 사실에 대한 집착이 센 거예요. 현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그랬어를 지정하는 순간 그 과거의 반사효과로 현재가 안정감을 갖다라고들 하거든요. 이 시제론입니다. 요거 설득, 요 이제 제가 배운 시제론인데 보통 중세어는 시제가 없죠. 한문 시제가 덜한 거고 뭐 서양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간이 금이다, 요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돼야 시제가 발달하잖아요. 몇 분 썼어, 언제 썼어, 시계 보고 이러니까 어제 오늘 따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실을 그러니까 언어도 시제적으로 쓰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복잡하죠. 너나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인상, 느낌 이런 그 언어적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이야기에 우리가 아는 동화나 이런데 고유명사, 뭐 지명, 연도 이런 거 거의 없는 게 인상이 중요하다. 그럼 인상은 뭐냐? 어떤 메시지나 방향 같은 거 같아요. 인상. 그래서 언어적 특징으로 하는 이 부분도 저는 가져가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90쪽의 두 번째 문단이 주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라서 주술을 안 넣는데 주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생활이에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건 되게 공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기술, 인내, 장인, 그 다음에, 시족 단위. 그래서 93쪽에도, 뭐, 제조업에 주술 안 쓴다. 그러니까 주술을 쓰는 거는 고상한 거고, 특별한 건데, 안 쓰는 건 되게,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차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되게 뭐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 너무 질문이 막연한데요. 옥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주술이 공사 구분이랄까? 아니, 요새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 요새 뉴스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아주 좋네요. 중간에 네네네. 풍경이라서 좀 한정이에요. 공은 내팽개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술을 쓰는 막 곧하고 부적 쓰고 다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가는데 공적인 거고 그런 것도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주술 되게 이익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단어 좀 안 맞는데 우주적 차원이니까
그런데, 네, 주술이 공적이라는 거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일단은 모든 게 주술이 아니다라는 것도 다 이렇게 뭐 문지방 넘지 마라므로 다 어디 뭐 근거 없는 거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걸 가린다. 경우를 따진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따지는데 주술을 토대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주술을 이제 다 감싸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런 조건에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 순례 여행이면 인류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 같은 걸 만들었을 거라고 말노프스키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자장가를 부르거나 옛날에 호랑이가 이게 원래는 공적 행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달래려고 밤에 뭐 엄마 얘기 하나 해줄게 이게 다 원래는 출발이 어떤 뭐 사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주술 안 쓴 것도 있겠지만 쓴 것 속에서 이렇게 일으켰으면 애를 내 아이를 키운다 일 수도 있고 그냥 부족의 일원으로 킬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그림도 그려지는 부분이어서 주술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요거 재미있으시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기술은 일단 나가고 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왜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게 사회적으로 논의되기보다 요새 하여튼 아무 논의되는 걸 제가 모르는 거고요. 이게 일단 기술은 발전하면 좋은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나중에. 그런데 기술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주술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힘이잖아요. 근데 기술에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구 제작술, 테크닉에 주술을 결합을 안 시킨다는 거를 말롭스키가 강조하는 이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오로지 주술은 땅과의 관계에만 들어가게. 그런 거 궁금하시죠? 뭐 세계 최첨단 기술 전시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왜 궁금할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진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어디 있고 대체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뭐 막 눈 돌아가는 게 뭐가 나오나를가 궁금한데 하나도 안 궁금해. 궁금거리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연하쌤 보시기에는 어떤 거 같습니까? 이런 거. 경쟁하지 않고 너하고 네. 중에 그냥 근데 야망과 같이 하는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을 대충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가진 환경에 관련된 일은 되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런 가치관이 되게 오히려 명확한 것 같고 지금은 이 기술이 나오면 이게 다 돈이 될까? 약간 네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수익화를 시켜야 된다, 모든 걸. 수익 모델이 뭐냐, 뭐. 수익화, 그냥 개인 SNS조차도 다 수익화를 시키고, 챗GPT라도 뭐 AI로도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냐. 이거에 네. 되게 다 포커스 되는 약간 상반적인.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네요. 야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이게 썩어 문드러질 고구마 뭐 이런 타로 이런 거 가지고 야망을 키우고 이게 계절에 따라 가지고 바람 불고 막 이러면 또 쓰러졌다 이렇게 그 주기를 타는 걸 가지고 야망을 비운다는 거는 또 뭘까 이런 거고 생산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별로 전혀 욕심 없는 이런 것도 인상적이고 그 기술과 주술이 두 개가 같이 안 간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인상적이고 또 하나 이 수정 선생님이 보신 것처럼 거기도 있지만 연안 마을마다 고유한 고기잡이 방식이 있다. 그 고기면 똑같이 같은 연어를 잡아도 다 다르게 잡고자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야망이죠. 그래서 어, 여기
쌀박물관이라고 우리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어디냐면 농협에 있어요. 농협에. 농협에 서울시 그 구세군 앞에 맞죠? 농협에 가면 쌀박물관 옆에 농업박물관에 들어가면은 한반도 그 이거 홈입니까? 홈이의 모양이 동네마다 다르다. 아니 같은 사람 아니야 싶은데 뭐 하여튼 뭐 재배하는 물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기술이 다르다. 요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더라고. 이 섬이 한반도 사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차이가 있고 구석구석 어쨌든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야망 쪽에서 있는 부분도 재밌고 여기서 99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부터 102쪽까지. 이게 진주조개 잡이 재밌으셨죠? 이게 이제 기술과 생산력의 문제인데 오로지 그 고구마 타로 뭐 얌 요런 거, 뭐 작물을 어떻게 가지고 꾸미고 어느 줄기 세우고 뭐 요거에 바쁘고 기술은 별로 늘리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조개 잡는 기술인데 아니 조개가 그래도 기술이 있는데 백인들이 진주를 너무 갖고 싶은데 원래 진주는 이 특별한 라피족에 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부족 애들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진주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다라고 하면서 요 100페이지 요런 자존심? 그 안 해,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해. 에서 인상적이죠. 진주는 엄청난 재산을 100페이지 보면은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권력 균형을 이제 뒤집기 직전인데 그 문단 밑에서 두뇌 탓의 줄 사람들이 다른 부족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업을 전통적으로 도맡아오던 공동체에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걔들이 욕하는 거를 이제 그 받기가 싫은 거죠. 그 욕 듣는 건 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한테 내 자존심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착민의 견해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게 법은 없는데 무문자 사회에 암묵적으로 안대가 약속된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분화가 되어 있고 더 큰 이유가 그들은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는 게 꼴사납고 부당하다. 이게 쪽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좋죠. 그것까지 하는 건 내가 내 쪽에 팔려서 못한다. 이게 잉여 생산이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정쌤. 그, 아까 기술을, 기술과 기술을 구분하고, 제조업, 네네. 제조업 할 때 저는 그 키리비나가 중심이, 농경 중심이고, 네. 거기서 이제 목의 신화가, 네네. 신화가 탄생했고, 그 하이 씨족들이 다 이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그 부족들조차 그 목의 신화의 후손이다. 네. 그런데 위계를 가지고 있다. 네. 처음에 이 책에서 서술할 때도 그 지형이 다 다르고 네. 그 환경이 다른데 거기에서 각자 그 환경과 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계속 가르치 지금 다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체를 뭔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위계를. 네. 그러니까 이 섬이 농경 때문에 걔들이 그 부족이 되게 인정받고 다른 어떤 부족의 추장보다 그 부족 추장이 인정받고 그 부족 추장이 모여 이러면 또 모이게 돼. 이 권력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조개를 좀 캐거나 바다 뭐 이런 거 이제 좀 분화가 돼 있고 조건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데도 그 변방에서 조개를 더 안 캐고 농경 중심으로 짜인 이 구조를 보존하는 거예요. 아니, 뭐 차별과 압박과 혐오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좀 다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거를 전체를 지탱하는 게 이제 이야기인 게 동아인류학하는 우리로서는 보자 이 이야기에 기대서 그게 지탱이 돼? 이런 게 이제 신비로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신기하네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가 이걸 다 떠받치는 거예요. 이 불평등과 차별과
근데 또 다 읽어보면 이 장인들이 되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진지하게 임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계가, 이런 위계가 어떤 걸까인데, 그거와 함께 이게 꼴사나운 거야. 내가 그 위계를 전복한다는 게, 이런 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면서도 본질적인 부분 같고. 연하 쌤 어떠십니까? 지금은 진주 채팅. 진주야. 지금 가야지, 당장 가야지. 가야지. 당장 가야지. 곧, 책임, 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최근에도 저도 여기 직접 찾아봤는데 되게 현대하고 많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게 팔아? 이것저것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게 관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팔고. 그래서 이게 진짜 아까 그 본성? 인간의 네, 본성은 사실 그게 아닌데, 네. 문명이나 산업화, 돈의 논리, 이런 게 우리를 뭔가 덮어, 덮어 쌓여 있다는 생각이. 네, 이거를 이제 덮어 쌓여있다라고 하고, 요게 이제 인류학적으로 잘 쓰는 영어 중에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누른다 표현이 있습니다. 본성은 이런데, 그걸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억압한다, 이렇게도 하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기술, 뭐, 요까지 읽어온 것 중에. 어, 이 진주 쪽의 이야기가 재밌고, 그, 이제 앞에서 농사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유럽인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이게 비실용적인 거라, 또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고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해. 막 이런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데 왜 더해?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게 돈 되는 게 있는데 왜 더 잡지 않아? 근데 어떻게든 더 잡게 해보려고 정말 창의적으로 노력을 유럽인들이 많이 했는데 결국 다 안 된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번역도 참 뭐 좋은데, 꼴 사납다, 이게. 이런 표현 참 좋죠. 그 꼴 사나운 거예요, 그게. 아니, 품위 이런 단어가 전 막 떠오르고, 좀 품위, 왜 이렇게 품위가 없어? 그, 여러 가지 요새 품위 생각 많이 드시죠? 뭐 저렇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풍경들이 있는데, 좀, 번듯하고 당당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게 잉여 생산과 관련해서는 이 유리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왜 해? 하는 거랑 왜 안 해? 하는 게 둘 다 있다. 왜 해요? 왜 안 하지? 이게 이제 이해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관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이런 단어로 이제 압축되는데요. 밑에서 다섯 줄에 도박꾼의 흥분. 여기 도박은 없는 거예요. 뭐 도박꾼의 흥분, 백일몽과 야망 이런 거 이제 자 자신이 받은 타로와 얌의 대가로 두세 줄의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 바다로 나갈 것이다. 전통에 대한 복종, 부족의 명예심, 복종과 명예심, 이 명예 있지 않습니까? 명예 요것이 이 엄청난 단어죠. 그러니까 문명화된 인간 기본적으로 명예심이 있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 명예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상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 귀족적이어야 된다든지 고상함이라든지 이런 단어 좋아하는 것도 연관시켜 보면은 지금 너무 천해진 거죠. 돈이면 되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품이고 자시고, 이거 다 제끼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 다 떼고, 일단 벌어놓고 봐. 막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게 명예심이 없죠. 근데 명예는 관계적, 남이 주는 거잖아요. 나의 너도 내가 훌륭한 줄 알겠지가 명예심이니까, 이런 것도 재미있게 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